암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설탕 같은 단당류를 먹으면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게 월등히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암을 초래하고 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런 설탕보다 암에 더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10가지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통합의학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통합암치료병원 파이널병원 병원장이고 김진목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생유전학이라고 불리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결국 매우 다양한 환경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 요인 중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음식과 화학물질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2007년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구티쥐를 임신시킨 뒤에 섭취시킨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크기도 2배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미쥐의 유전자가 무엇이었든 간에 음식에 따라서 새끼쥐의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론입니다. 암이 진행될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암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합니다. 정상세포도 물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는 월등하게 포도당 수용체가 많아서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을 먹어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달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게 월등히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암을 초래하고 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탕후루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과일들을 꼬치에 꿰은 뒤에 설탕이나 물엿을 입혀 만드는 중화권의 과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딸기, 귤, 포도 등 이미 당분이 충분한 과일로 탕후루를 만들기 때문에 당 함유량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은 한국인의 식단에 탕후루까지 더해져서 당뇨병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탕 같은 단당류를 먹으면 암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설탕보다 암에 더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10가지는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류, 냉동 간식류, 숯불구이류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트랜스지방, 최종 당화 산물 등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성 기름일지라도 가열하거나 가공을 하면 포화지방보다도 몸에 나쁜 트랜스지방의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을요. 최종 당화 산물인 AGE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의 첫 글자를 조합한 약자입니다. 음식물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우면 단순히 끓이던 경우보다 온도가 훨씬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암 성분인 아크릴아미드나 AGE가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에 절인 음식이 나쁘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에 첫째 좋지 않고 암도 유발합니다. 특히 위암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염은 나쁘지만 천일염은 괜찮고 천일염을 고온에서 가공한 볶음 소금이나 죽염 등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객관적으로 연구 발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연구 논문에서 소금을 줄이는 것이 확률적으로 안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등이 전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통 음식이 건강에 나쁘단 말이냐?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채소이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도 있고 섬유질까지 있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나쁘기는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젓갈류는 동물성 단백질이고 전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소금에 절이더라도 젓갈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로 아질산 나트륨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 성분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나쁩니다. 세 번째로 육가공 제품인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을 말하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들입니다. 육가공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있는데 방부작용도 해주고 색이
색이 발갛게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발색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요즘 유통과 포장 기술이 발전되어서 아질산 나트륨을 넣지 않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꼭 드시겠다면 잘 찾아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자류는 단순당입니다. 체내 혈당치를 급격하고 가파르게 올립니다. 요즘 저탄고지가 유행할 정도로 탄수화물이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있어서 식이요법 후에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식단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탄수화물에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단순당과 복합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복합당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이 모두 함유된 형태입니다.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천천히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되어서 인슐린이 조금씩 분비가 됩니다. 단순당은 복합당 형태이던 자연 형태를 가공해서 섬유질은 완전히 없어졌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올리게 되어서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세포는 소량만 받아들이지만 암세포는 아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용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당이 문제인 것이지 복합당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과자는 무조건 맛있어야 하니까 향료, 색소 같은 많은 첨가물을 투여하게 되고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과 아크릴아미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도 큽니다. 다섯 번째로, 청량음료도 과자와 비슷합니다. 향료와 색소가 첨가되고 단순당이라는 점인데,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건강에 해롭지만 과당은 간에서 바로 분해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지방간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한데 대부분이 청량음료 때문입니다. 또 콜라에 첨가되는 카라멜 색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암이나 기형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사이다라 할지라도 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골다공증이나 중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로 벤조산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벤젠을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편리류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식품들입니다. 도시락이나 즉석 요리 등 전자레인지에 1,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 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번 조리해서 다시 냉동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이니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류도 들어가고 향료, 색소, MSG 등이 첨가될 것이고,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과 아크릴아미드, AGE 등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도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일곱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은 쇠죠. 쇠 속에 음식물을 보관하면 녹이 슬겠죠.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 처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이 비스페놀 A, 즉 BPA입니다. BPA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는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발암 물질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이라 할지라도 오래 보관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첨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설탕에 절인 과일류도 좋지 않은 식품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설탕에 1:1로 절여서 몸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요. 사실은 설탕을 먹는 것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만일 꼭 드시겠다면 완전히 발효되어서 단맛이 다 빠진 상태로 먹어야 합니다. 식초나 알코올 상태가 되어야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단맛이 남아있다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냉동 간식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당이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향료나 색소 같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은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유화제를 써서 잘 섞이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유화제는 기름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가 우리가 섭취한 다른 음식물들 속의 유해 성분들을 녹여서 우리 지방 속에 잘 축적되게 합니다. 화학물질, 발암성분,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유해 성분은 지용성인데 유화제에 의해서 우리 몸속의 지방 조직 속으로 잘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가 간접적으로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숯불구이입니다. 고기가 타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HCA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GE도 생성됩니다. 숯불구이는 암을 유발하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불에 탄 고기 외에도 숯불에서 올라오는 해로운 화학 성분과 미세먼지도 문제가 됩니다. 업소의 숯불이야 그래도 참나무나 일반 목재 숯을 쓰지만 가족끼리 놀러가서 바비큐를 할 때에는 착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개탄을 쓰죠. 이 번개탄은 건축 폐 자재를 재활용한 해로운 성분들입니다. 석쇠에 고기가 눌러붙지 않도록 특별히 크롬으로 도금 처리하는데 석쇠에 도금 처리된 유가 크롬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 중금속입니다. 적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를 줄여야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요즘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입되어 오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땅에서 익은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익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할지라도 영양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 단백질이 과하면 암을 유발하기 쉬운데 식물 속에 단백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암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암도 이제는 무섭기만 한 질병은 아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와는 달리 나쁜 예후가 점쳐지던 암 환자인데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었는데 이 특성을 잘 연구하고 실천한다면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통합의학적 치료를 한다. 두 번째, 치료에 매우 적극적이다. 세 번째, 강한 투병 의지가 있다. 네 번째, 운동을 계속한다. 다섯 번째, 삶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 이상 7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년 된 산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불로장생의 영약이라고 소문난 한국의 산삼은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명성이 자자한데요. 홍삼과 다르게 산삼은 사포닌 성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면역력과 기력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은 오래된 산삼일수록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년 된 산삼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지리산에서 발견된 100년 된 산삼이 1억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백진삼은 오랜 연구 끝에 특허받은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를 99%까지 동일하게 복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기력이라는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삼기력은 일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나 높은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는 약 6,000개 이상의 생생한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에 100%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인데요. 현재 3개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고 있고요. 5개를 사면 2개를 드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소진되기 전에 하단 링크를 통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